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CJ 대한통운 대리점의 택배 노조 탄압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한 대리점주가 택배비 횡령을 이유로 택배 노조원을 해고했습니다. 그런데 택배비를 빠뜨린 직원은 따로 있었고 이 점을 대리점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혜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CJ 대한통운의 한 대리점에서 일하던 택배기사 이모 씨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는 한 달 전쯤 착불 택배비 28,000원을 횡령했다는 것. 대리점 측은 경찰에 고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택배비를 받은 기사는 따로 있었습니다. 취재진과 어렵게 연락이 닿은 CJ 대한통운 전 택배기사 김모 씨. 이달 중순쯤 퇴사한 김 씨는 자신이 택배비 28,000원을 받았는데 전산 입력을 빠뜨렸다고 털어놨습니다. 28,000원 건은 스캔 누락이라 해서 제 실수로 제가 28,000원을 수령했고 사무실에 입금하지 못하는 제 실수 맞거든요. 그런데 저는 돈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리니 대리점 측은 김 씨에게 회사를 나가면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초당에 저는 이제 자기네들 편이라고 형사고소를 안 하겠다고 했고 취직자를 알아봐 준다고 얘기도 했는데 실제로 해당 대리점의 소장은 김 씨와 얘기하면서 형사고소하지 않겠다고 강조합니다. 이게 저희하고 같이 손잡으니까 한 번만 생각해달라고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 제가 안 드렸으면 바로 그냥 서로 들고 그 녹취까지 다 해서 경찰이 바로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대리점은 택배비는 본 적도 없는 이 씨를 해고하고 형사고소한 겁니다. 택배노조는 김 씨는 비노조원이고 해고를 당한 이 씨는 택배노조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해당 대리점 측은 해고한 이 씨가 택배비 횡령을 공모한 정황이 있다며 횡령 사건의 당사자인 김 씨는 잘못을 인정해 고소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혜슬입니다. 지난주 창원의 한 아파트 대리석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빠졌습니다. 라돈에 대한 공포감이 계속되면서 직접 라돈을 재보기 위해 지자체에서 측정기를 빌리려는 주민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유치원생 아이를 둔 이경석 씨. 아파트 이사를 앞두고 구청에 신청한 지 2달여 만에 라돈 측정기를 빌렸습니다. 아파트 화장실 대리석의 라돈 농도는 1.4피코큐리, 기준치인 4피코큐리보다 낮게 나오고 나서야 안심이 됩니다. 애 같은 경우에 더 약하니까 좀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수치가 낮으면 애한테도 좋고 저희한테도 좋고. 윤병규 씨도 한참을 기다려 구청에서 라돈 측정기를 빌렸습니다. 5년 동안 매일 사용해온 온돌 쇼파를 재보니 22.7피코큐리, 기준치의 5배가 넘습니다. 온돌 쇼파와 2m 떨어진 곳의 라돈 농도는 0.54피코큐리,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재조사가 남아있지 않아 항의할 곳도 없습니다.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무하다가 안 되면 이 판이라도 바꿔가지고 다 버릴 수 없으니까. 라돈에 대한 공포감이 계속되면서 측정기를 빌리려는 주민들이 지자체마다 줄을 잇고 있습니다. 라돈 농도를 낮출 방법에 대한 전문가 문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로 환기나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비닐을 씌운다거나 밀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조치들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도 임시 방편일 뿐 전문 업체를 통해 라돈 농도를 정확히 측정하고 라돈 농도가 높은 건축 자재와 가구는 바꾸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민간 사업자가 애초 계획과는 달리 수익성 숙박시설을 대폭 확대하려 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소위 돈 되는 사업에만 집중하고 다른 사업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대환 기자입니다. KBS가 입수한 지난 2017년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비공개 실시 협약서입니다. 당시 창원시는 280만 제곱미터의 구산해양관광단지를 4개 지구로 나눠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1년 뒤인 지난해 민간 사업자가 창원시에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보면 수익성 높은 골프장과 숙박시설 지구부터 공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프장과 숙박업을 하고 나면 그 외에 사업들은 뭐 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 그래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것만 먼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변경된 겁니다. 창원시는 기업 연수원과 모험 체험장 등 나머지 3개 지구 공사가 지연되면 사업권을 회수하고 벌칙도 물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나머지 안 했다. 우리가 착공일로 5년 안에 하게 되잖아요. 5년 안에 해박에. 그때는 우리가 그 해지 조건이 됩니다. 해박서에. 그때는 그건 제재는 다 해놨기 때문에. 하지만 한 해 추산되는 골프장 수익금만 160억 원. 민간 사업자가 위약금을 물고라도 수익성 사업에만 집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십억의 위약금을 무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을 운영했을 때 1년에 벌어야 되는 이익이 수백억인 상태에서 그 정도 이행금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실시협약에 사업권 회수 등 강제 조항이 있는데도 김해 씨와 애초 약속한 사업을 20년 넘게 미루고 있는 롯데 김해 유통관광단지가 비슷한 사례입니다. 또 건설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실시협약서는 그냥 보여주기식일 뿐이지. 수익성 위주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제2의 김해 유통관광단지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최근 경남의 한 고등학교가 휴대전화 문자로 갑자기 학부모들에게 폐교를 통보하면서 새학기를 앞둔 학생들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학력을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 고등학교인데 재학생 30여 명은 당장 전학 갈 학교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가 최근 학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학교를 폐교한다며 자녀를 전학 보내라는 내용. 난데없는 폐교 통보에 학부모들은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전화 일자를 안 받고 선생님 아무런 연락 없고 그냥 문자 한 통이 다 했어요. 어떻게 폐교를 하면서 이런 방구 아무런 상의 한마디 없이 놀랬죠. 뭐 이런 경우가 있냐 싶어서. 해당 학교는 함안에 있는 경남 보건고등학교. 교육청이 학력을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 고등학교로 간호학 직업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폐교 소식에 1, 2학년 30여 명은 당장 전학 갈 학교도 마땅치 않아 막막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실습도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막막한 거죠. 끝까지 책임지고 그냥 졸업을 시켰습니다. 학교 측은 이미 지난해 가을 이사회를 통해 폐교를 결정하고 신입생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교사들에게만 알려 일부 교사는 이미 학교를 옮겼습니다. 폐교에 따른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평생교육시설 학교가 폐교하려면 재학생의 전학대책 등을 마련해 교육청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폐쇄 신청서도 내지 않았습니다. 지원이 잘 없다 보니까 학생 수도 떨어지고 해서 굉장히 힘이 들어가지고 오면 설득시키고 내 입장을 밝히려고 했는 게.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경남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거쳐 중재안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서부 경남 KTX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을 앞두고 경상남도가 철도와 연계한 관광 산업으로 새 활력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시군에만 맡겼던 관광 마케팅을 함께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키울 전략입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려한 자연경관의 거제와 통영을 지나 유서 깊은 역사를 품고 있는 고성과 진주, 합천을 지나는 서부 경남 KTX. 이번 달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을 앞두고 경남 관광 산업의 호재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017년 경남을 찾은 관광객은 794만 명으로 전국 4번째. 다시 찾고 싶다는 관광객 수는 10위에 머물렀습니다. 한국 백선에 들었던 통영항과 하동 십리 벚꽃길, 진해 군항제도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경남의 대표 관광지가 최근 5년 동안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자주 접하고 있는 그런 SNS나 온라인 마케팅을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좀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상남도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서부 경남 KTX 구간을 따라 남해안 해양, 지리산권 등 새로운 관광 벨트를 만들고 각 시군에 신규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가야문화유산 관련 그 엑스포라든지 그리고 또 선문화, 우리 지역에 섬이 굉장히 많은데 선문화 엑스포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광 마케팅을 전담할 기관도 오는 8월 설립을 목표로 설립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올 상반기 서부경남 KTX와 연계한 신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꾸려 구체적인 방안을 세울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연일 따뜻한 서풍이 불어드는 덕에 날씨가 온화합니다. 오늘도 아침 출근길 큰 추위 없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낮 기온 11도, 진주 13도로 모두 10도를 웃도는 가운데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온화한 날씨도 오늘까지만입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내림세로 돌아서면서 날씨가 살짝 추워집니다. 주말 무렵에는 낮 기온이 5도 안팎에 그치는 등 이맘때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질은 또다시 탁해졌습니다. 어제까지 주로 서쪽 지역에 머물던 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도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고요. 밤부터 농도가 서서히 옅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적으로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지가 가득 차 있는 상태고요. 대기는 여전히 많이 건조합니다. 오늘도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게 출발합니다. 동부 지역은 창녕과 밀양 영하 6도, 창원과 거제가 0도를 가리킵니다. 낮 기온은 12도 안팎으로 포근하지만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함양과 산청, 남해가 4도까지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역시 진주와 사천이 13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해상에는 오늘 오후 동해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다시 내려지면서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물론 다음 주에도 별다른 눈비 소식이 나와 있지 않아 대기는 계속 많이 건조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거제시가 청년을 채용하는 10인 미만 제조업체에 2년 동안 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통영시가 노노케어 등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합니다. 밀양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공모에서 7개가 선정되며 3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고성군이 농산물 가공과 관련한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자격증 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경상남도는 이달 말쯤 남해안 일부 해역의 수온이 4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저수온 피해 최소화 대책을 추진합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한 주 동안 어류 폐사 등 저수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군 수산기술사업소와 함께 남해안 현장 지도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저수온주의보는 수온 4도 이하가 사흘 이상 계속되거나 평년 대비 3도 이상의 급격한 수온 변동으로 주의가 필요할 때 내려집니다. 경남도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맞아 상임위원회별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창원 새 야구장 건립 현장을 찾아 안전대책 등 철저한 마무리를 주문했고, 교육위원회는 오는 9월 완공되는 진주 경남학생안전체험교육원 공사 현장에서 정상개원 여부 등을 파악했습니다. 또 기획행정위는 함안에 있는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를 찾아 운영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거창군이 직원들의 출장 여비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군청 공무원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거창군 면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출장 여비를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처럼 꾸며 착복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병가 중인 A씨를 조만간 불러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 제공과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조합장 A씨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조합장 A씨는 지난해 7월 조합에서 지원하는 주부 모임 이사회 회원 28명의 견학 행사의 찬조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